태양, 노출의 계절을 준비하는 여성들로 바빠진 요즘.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만 고군분투하신다고요? 늘씬한 각선미, 완벽한 S라인을 원하는 당신께 스마트한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성들의 완벽한 S라인을 만들어주신다는 이영숙 원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겨울에는 옷이 두껍다 보니까 조금 찌고 그래도 이따가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서 옷이 얇아지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 동안 쪘던 살들을 좀 빼야 되겠다. 그리고 작년에 실패했던 다이어트를 올해는 꼭 성공해 보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모든 여성들의 적은 정해져 있죠? 오늘 병원을 찾은 환자분의 고민도 바로 복부와 다리라고 하는데요. 요즘 스키니 다리라고 해갖고 보통 다리로는 다닐 수가 없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전 보통 다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다리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분위기상. 네. 이게 지금 지방 1kg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1kg 빼기 되게 어려운데 1kg 빼도 요만큼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는 모형이 지방 1kg이라고 합니다. 와, 보고 나니 다이어트 의욕이 절로 생기는 것 같았는데요. 크게는 체형관리 시술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통해서 나의 노력은 없이 일단 지방을 빼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통해서 체형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군살과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는 데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고주파 에너지와 흡입 기능이 결합된 장비로 지방 세포와 부피를 줄이는 4D 멀티지방 분해술. 네, 이거는 이제 4D 멀티지방 분해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지방을 줄여주고 녹여주고 하는 시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일단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지방을 분해시켜주면서 지금 흡입 기능이 같이 있어서 약간 당겨주면서 열을 넣어주기 때문에 더 깊이까지 넣어줄 수 있고, 또 셀룰라이트라든지 단단하게 뭉친 부분을 흡입 기능을 통해서 좀 풀어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느낌은 굉장히 좀 시원해요. 4D 멀티지방 분해술은 고통 없이 부드럽게 시술이 가능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수술 같은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좀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시원하고 되게 마사지 받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통증 없이 효과적인 지방 분해 효과를 볼 수 있는 피팅 지방 파괴술은 피부 탄력까지 증가시켜 매력적인 바디라인을 만들어준다는데요.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에 남아있는 지방 대사까지 촉진시키는 부분 비만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종아리가 진짜 지방량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 거라서 흡입을 해서 많이 뺄 만큼의 지방량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술보다는 이런 레이저나 주사나 이런 거 비수술적인 걸로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완벽한 S라인이 복부와 매끈한 각선 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완벽한 S라인을 만드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범상치 않은 뒤태에서 풍겨오는 카리스마. 매혹적인 가슴 라인을 만들어주는 권순근 원장님이십니다.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고 보형물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게 비대칭 가슴의 교정까지도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의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성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통해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시술을 구현하는 것일 텐데요. 예쁜 옷을 입으면 나타나는 V라인과 자연스럽고 풍만한 라인을 위해선 보형물 선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보형물의 모양에 따라서 라운드 타입과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하는 아나토미컬 타입의 보형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큰 차이점이라면 스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텍스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방울 보형물,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타입에 관한 보형물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상단 부위는 좁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볼륨감이 더 강조가 되는 이런 모양의 보형물을 우리는 아나토미컬, 즉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슴에 가장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입니다. 아름다운 S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들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가슴 라인 관리하는 법도 그리고 체형 관리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리젠 성형외과 가슴 수술 전문 권순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승훈입니다. 아, 네. 정말 미남이세요. 예. 원래 그 경제와이드 스튜디오에는 미남은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는데 누군데요? 예? 그거 남자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래요? 오늘은 미남이 2명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혹시 네. 뭐 채미 씨도 그렇고 우리 세희 씨 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성형민 느낌이 난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 그런 얼굴이 근데 왜 질문할 때부터 빨개졌어요? 글쎄요. 시끄럽네요. 성형미는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시술미는 좀 있으신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요. 빨리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름다운 가슴 라인 만드는 그런 또 트렌드가 요즘 변화했다고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좀 크게 가슴을 만드는 그런 추세였다고 한다면 네. 요즘은 그 본인의 몸매와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키나 어깨, 허리, 힙 라인에 어울리는 적합한 사이즈로 그 가슴의 폭과 높이 그리고 돌출 정도와 경사도 등을 3차원적 형태로 잘 분석을 해서 가슴 성형을 하고 있죠. 네. 요즘 들어보니까 이 어떤 움직임에도 자연스러운 성형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네. 수술 방법도 뭐 지방 이식, 보형물 종류가 다양하고 또 보형물의 종류도 뭐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보형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 네.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보형물들이 그 다양한 보형물들의 일부입니다. 예, 저는 네. 사실 네. 바라보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선생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조심없이 만드시네요. 예. 이렇게 표면이 매끈매끈한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도 있고요. 네. 표면이 거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도 있는데 이런 보형물은 그 물방울 보형물이라고 해서 그 인체의 가슴 모양이 가장 흡사하게 만들어진 보형물도 요즘은 새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안에 있는 실리콘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보형물 자체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보형물은 코에시브 겔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 쉘이라는 구조물이 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갈 때는 그 쉘의 덮이채로 인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뭐 F컵 여성이다, G컵 여성이다 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좀 가슴 성형에 대한 그 관심들이 더 높아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거에 관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가슴 성형 진실 혹은 거짓을 준비했는데요.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준비되셨다고 하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가슴 성형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어떨까요? 셀 씨는 어떠세요, 우선?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누웠을 때 네.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지면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예. 누웠을 때 모양이 부자연스러우면 뭐 수술을 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가요? 정답은요?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오. 실제로 그 예. 가슴 성형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그 수술 방법 자체가 많이 발달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에시브 겔은 그 모양과 촉감 등이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추측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인상이 남네요. 추측은 가능하지만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요. 아무튼 요즘 이제 그 가슴 확대 수술을 이제 보형물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보형물의 유효 기간은 10년이다. 어떤 거예요, 선생님? X를 주겠습니다. 10년이 아닙니까? 네, 과거에는 그 보형물로 생리식염수 보형물을 많이 사용을 하였었는데요.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의 대부분은 코에시브 겔 보형물이고요. 이 코에시브 겔은 반고체 상태로 그 생리식염수 보형물보다 그 파손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네. 따라서 10년 이상 그 수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런 그 보형물을 넣는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보형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가슴 수술을 하면 큰 흉터가 남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예. X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가슴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는 절개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절개의 흉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절개 부위를 겨드랑이나 가슴 밑선 그리고 유륜 주변에 그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또 특히 겨드랑이 부분 절개는 그 흔적이 쉽게 눈에 띄지 않고 흉터나 피부 손상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면 원래 겨드랑이에 있는 주름과 구분이 힘들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구형 구축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구형 구축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구형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인체 내에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 인체는 면역 기전에 의해서 그 보형물을 둘러싸는 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막이 지나치게 두껍게 형성이 되어서 그 수술 부위가 딱딱해지거나 그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구형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성형을 하게 되면 구형 구축이 생기나요? 선생님 지금 고민을 하고 하세요? 계시네요. 예. 답이 바로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예. 구형구축은 일단 X라고 얘기를 예. 드리고요. X요? 예.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 구형구축을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 구형구축에 대한 건데요. 그 가슴 확대 수술 후에 그 가슴 그 보형물 주변 부위가 딱딱해진다면은 구형구축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보형물의 그 성상도 많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구형구축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네. 아주 드물긴 하지만 구형구축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희가 그 구형구축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법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가슴 수술을 하면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 네, 이거는 이 뭔가 얘기가 참 연관이 있을 것 많잖아요. 같아서 예. 진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유 수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 실제로 우리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은 그 대흉근이라고 하는 큰 가슴 근육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모유 수위와 관계가 되는 유선 조직은 그 대흉근 위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서 그 근육의 큰 근육에 의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시술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충분한 공간 확보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주변 조직에 최대한 손상을 적게 주는 내시경 시술을 이용해서 유선 조직의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모유 수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를 절개하더라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지만 네. 그 유선 조직이 많이 모여 있는 유륜 주변 절개를 해야 할 경우 그것이 부담이 되신다면은 가슴 밑선이나 겨드랑이를 통해서 충분히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 고려하실 때 좀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예.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니 좀 다행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슴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 정답이 뭔가요? X. 아니군요. 네. 일단 저희가 그 가슴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그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과 장비를 구비해 놓고 있고요.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사전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유방암 진단을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방암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바로 치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치료에 있어서도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덕분에 가슴 성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도 감사하고요. 우리 세희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리젠 성형외과 권승근 선생님 그리고 박세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필러 시술은 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시술로 코에 필러를 주사해서 코의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필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주비덤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비덤은 히알루론산 필러 중에서 미 FDA 승인을 받은 것들 중 가장 오래 간다고 되어 있고 특히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시술 시 전혀 통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러 시술은 시술 직후 화장이나 세안도 모두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시술 직후 한동안은 안경을 쓰지 않는 등 코에 자극을 주거나 눕거나 잘 때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젠의 하루는 25시간입니다. 수많은 얼굴을 분석하고 끝없이 성분을 테스트하고 360도 아름다움을 위해 리젠은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얼굴을 위한 360도 페이스 케어 리젠 코스메틱.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은 원빈. 저를 꾸미고 예쁘게 화장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다가 피부도 얇고 조건들이 좋아서 당신은 아주 예쁜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제일 큰 바람은요, 외모에 남아있는 남성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없애고 싶은 게 즐거운 이야기가 한가득 보물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영원한 멘토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우. 오늘 이 고민을 덜어줄 보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보물의 주인공을 만나기에 앞서서 박상민 씨. 네. 장갑 끼시나요? 네. 보죠. 자, 뭘까요? 자, 오늘의 보물.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돋보기. 적인 의미로 좀 자세히 본다, 관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좋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건이 아닌가. 너무 깊이 의외로 반대로 여자는 어떠냐? 네? 여자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아주 완전히 치명적이에요. 결정적이죠, 결정적. 그렇지,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30점이에요. 30점. 박성욱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성형에도 이 세대별로 이 고치고 싶은 이런 차이가 있는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아니면은 좀 약간 홍기를 놓치신 노처녀, 노총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외모 탓에 시집장가를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자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또 제가 의사이기 전에 남자로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점이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제가 판단을 하고 적절한 방법을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방법까지 지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안타깝네요. 근데 뭐 어쨌든 전문가가 보는 견해는 뭐 좀 존중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좋으실 경우가 많을 텐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스타일로 성형을 하는 게 좋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성에게
섹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깜짝이야. 어떤 게 그런 어필을 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야 되는데 거의 여기서 예를 들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아니,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이제 오래 살아본 사람인데 입술을 두껍게 하더라고.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침이 입에서 지르고.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건을 좀 매거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조건. 우선 얼굴이 좀 양순해야 되고. 양순하다라는 거는 양순하면 좀 순한 참한 스타일. 네, 참한 스타일이 돼야 되고. 목소리가 크지 않아야 되고. 여자가 목소리 큰 여자 못 쓰거든요. 나는 땡이다. 네, 그렇다고 또 너무 깔아가지고 하는 여자도 무섭지만 적당히 그거 해가지고 상냥해야 되고. 네, 그 여자의 조건이라는 게 좀 제일 여성다워야 된다는 게 좋죠. 이게 확실히 근데 선생님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이렇게 여자는 좀 이렇게 지고지순하고 조신하고 참하고 늘 이렇게 남자 앞에서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어머님의 느낌을 확 살리시는데 사실 저는 아까부터 전원주 선생님 말씀에 깊게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40대 초반이시거든요. 나이는 못 속이네. 이 얘기를 하면은 이미지 손상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남자분이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거. 양순하고 조용하고 지혜로운 여자. 예, 이거 괜찮아요. 아니, 본인이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솔직한 말씀 하시는 네. 거니까요. 요즘 뭐 20대나 이제 30대 초반 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대차 느껴져요. 예, 있죠. 예, 그래서 몇 번 만나 보셨나 보네요. 몇 번 정도는 20대, 30대. 면접 때 봤었어요, 오디션 때. 결과가 피부도 얇고 조건들이 좋아서 당신은 아주 예쁜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정인혜 씨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하잖아. 그리고 광대 성형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중매몰법으로 좀 뚜렷한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라니까. 도대체 어딨다는 거야. 추억으로 가득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추억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 그녀. 그녀의 웃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희주야. 이제는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사람. 세월의 흐름에 잡혀 아름다움도 잊고 지내는 사람.
여자이니까. 리젠 클리닉. 저는 일단 쌍꺼풀 라인이 되게 얇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초점이 흐리게 나와서 그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턱선 같은 경우에는 살이 많다 보니까 많은 남자애들이 턱선 실종했다고 놀리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직업 특징상 메이크업을 본인 얼굴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쌍꺼풀이 너무 얇아서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턱 같은 경우에도 갸름하지 않고 턱선이 살이 많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했을 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성형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성형외과를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리고 성형외과는 원장님들이 전문성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믿음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사원분들도 되게 잘해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많이 예뻐졌다고 말하고 제가 원하는 쌍꺼풀 라인과 그리고 그 원하던 갸름해진 턱 라인이 나와서 만족하면서 자취가 있어요. 성형을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용기 내서 성형에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성형을 하고 나서 확실히 더 자신감이 생겨서 용기 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장님들이 전에 제가 성형하기 전에 눈과 턱을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원장님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원장님 짱! 일단 제가 원하던 눈과 턱선이 나와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열중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전에 눈과 턱이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메이크업에 도전할 수 있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더 이상 이제 남자인 척 하면서 살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형이라고 형이라고. 남자, 여자.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힘든데 여성스러운 얼굴이 될 수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여자입니다. 절대 수술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달걀형 얼굴을 찾기 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란형 미인 선발 대회 지금부터 출동합니다. 렛츠고! 계란형 얼굴 찾기. 그렇습니다. 계란형 미인 대회. 다른 거 다 안 보고 계란형만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얼굴형만 계란형이면 돼요. 계란형. 그걸 정확하게 판정해 주실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바쁜 수술을 미뤄두고 저희 세 분이나, 동국대학교에 찾아주셨습니다. 일단 소희 씨랑 전지현 씨가 오셨어요. 예, 소희 씨하고 전지현 씨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에이, 비탈락입니다. 왜 A로 다 드신 겁니까?
그냥 계란형이 맞습니다. 그냥 뭐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계란형? 신세경 씨 대 예. 김태희 씨입니다. 김태희 씨와 신세경 씨 얼굴을 공개합니다. 해주세요. 오! 하나, 둘, 셋. A입니다. 오, 만장일치로 A. 만장일치예요. 왜? 계란인데요. 좀 찐 계란형 같아요. 예? 어떡해. 말씀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예? 얼마나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요? 살찐 계란형이네요. 찐 계란. 아, 그랬어요? 네. 우리 가운데 선생님은 배용준 씨 아까 닮았어요. 네. 그죠. 누가 1등일지. 자, 동시에 이제 가면을 벗습니다. 자, 얼굴을 다시 한번 공개해 주세요. 자, 5분 가운데. 자, 과연 누가 계란형일지. 자, 3분이 결정하셔가지고 한 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끝났습니까? 자, 계란형 미인 선발 대회.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굽니까? 3번 전지현 씨입니다. 예, 전지현 씨 축하드립니다. 예. 논란을 넘어 감동으로 인생 대반전 메이크오버 쇼 렛민 시즌3. 오늘의 주제는 섹스리스트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첫 남자입니다. 현재 8년째 관계가 없어요. 출산 후 사라져버린 절벽 가슴. 아이 낳기 전에는 B컵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가슴 사이즈. 모유 수유 후 사라져버린 가슴. 출산 후 변해버린 몸 때문에 8년간 버림받은 아내 이혜진. 김은혜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혼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새 출발을 하셔야 될 분이세요. 이혜진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베이글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을 갖고 있어요. 몸은 그런 글래머러스한 거를 만들어서 새 출발을 갖다 했을 때 좀 도움이 분명히 될 거고. 네, 결정했습니다. 되게 너무 예쁜 얼굴인데. 이 친구는 스타일링 좀 해주고. 노력했던 것처럼 공부하면서 좀 더 자신 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야 할 거예요. 렛민 탈락 보름 후 갑작스레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나온 지원자. 제작진이 그녀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렛민 닥터스가 있는 병원. 앉으시죠. 어떻게 지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잘 못 잤어요? 네. 좀 너무 안타까워서 제작진에게 상의를 드려봤어요. 조금이나마 저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나 꿈꾸는 거 아니죠? 진짜죠? 고맙습니다. 오케이. 어떡해. 드디어 그녀에게 비친 한 줄기 희망.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라니까. 어디다 뒀는데. 미치겠네 진짜. 내가 언제 짜증냈다 그래. 지금 몇십 분째 이러고 있는데.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왜? 듣고 있어. 진짜 엄마 왜 이래. 몰라 끊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그게 뭐지? 우리가 만난 지 어느새 3년. 우리가 자주 만났던 노아동 카페. 어서 오세요. 입구에 들어서면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나던 그곳. 우리는 항상 창가 쪽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 내가 어디가 좋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하얗고 맑은 내 얼굴이 사랑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나를 햇살이라고 불렀다. 희주야. 여기 어떻게 알고 오라 그랬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사람. 세월의 흐름에 잡혀 아름다움도 잊고 지내는 사람. 엄마는 잊었나 보다. 엄마의 화려했던 시절, 그때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엄마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였는지. 엄마가 아닌 여자와 마주하다. 여자이니까. 리젠 클리닉. 여자들의 평생 고민 다이어트. 그 중에서 가장 빼고 싶은 부위로 1위를 차지한 건 바로 뱃살.
올여름 뱃살 타파 스피드 다이어트 비법. 당신의 선택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피드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역시. 지방 흡입술로 한 방에 날렵한 허리 라인을 만들어줄 김도영입니다.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렛미인이란 프로그램 아시죠? 렛미인 2에서 뱃살 여대생 기억나세요? 뱃살을 접어서 막 넣고 다니던 그 여대생의 시술을 해주셨던 분이 이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선생님 하나 기대되는데요. 성형외과 선생님, 네. 남편 알죠? 흡입하면. 근데 남편이 출장 갔을 때만 남편 출장 갔을 때. 그냥 옷을 헐렁하게 입어서 그냥 같이 잠자리 안 하면서 몸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하고 어색하면 병원 가기 싫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 마음에는. 성형외과 선생님 한 번만 웃어주세요. 예. 선생님은 주로 이렇게 네. 주무시는 분들하고 많이 하시죠? 아니, 처음에는 이제 반갑게 웃고 맞이하다가 나중에는 충분히 편안하게 이제 재워드리죠. 스피드 다이어트 5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 4인방. 노인분들이나 임산부 자리 양보해주는 곳에서 자리 양보를 받은 적 있어요. 임신도 아닌데. 제 짝은요, 아까 첫 번째 영상에 나오셨던 분인데요. 그 애기가 아주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과자를 엄마한테 배달을 해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독이 이제 배, 다른 데도 다 많지만 배에 많아 있었는데 내장 지방도 많지만 피하 지방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흡입하기에 좋은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그녀가 받을 시술은 지방 흡입. 수술 전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그녀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수술 동의서. 그 어떤 수술이라도 두려움이 앞서는 법. 지금 어때요? 떨려요. 심정은 막 기대도 되고 무지 떨리고 그래요. 무섭고.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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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수술 시간이 다가오고 수술대 위에서 만감이 교차하는데 네, 약간 좀 팔이 뻐근하고 아프실 수 있다. 다이어트. 수술 직전까지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황영욱 씨. 마취 후 시작된 지방 흡입 수술. 복부 곳곳에 쌓여있는 지방 제거는 물론 체형까지 보정하는 정밀한 수술. 수술 시간 또한 만만치 않다. 선생님도 굉장히 드디어 수술 종료. 지방이 나오는 만큼 제 땀이 네, 무상이 잘 끝났고요. 피도 안 나고 아주 잘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게 2000cc 정도였는데 2000cc보다 조금 넘게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수술에 성공한 그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 지방 흡입 수술 약 6시간 소요. 선생님 앞에 뭔가가 놓여 있거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방 덩어리를 좀 예시해 주느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요. 제가 이제 수술하신 분이 지방 흡입한 양이 2600cc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복부에서 평균적으로 한 1500cc 이 정도 나오는데 이분은 피하 지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멈추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멈추지를 못하고 저도 욕심이 생겨서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뽑아내다 보니까 한 2600cc면 요게 한 덩어리가 한 1kg인데 1000cc가 조금 이제 뭐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요거 한 2개 반 정도가 이제 나왔다고 보는 거죠. 거의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딱 보면은 이제 느낌이 확 오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지금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 두 개에다가 반 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반 배에서만, 아래 알배까지 배에서만, 보면은 그죠? 그렇죠. 이걸 배에서만 그렇지, 뽑으셨다고. 이렇게 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뭐 다 끝나고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환자분들 의식이 회복됐을 때 우리 이제 와인 마실 때 보면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거 몇 년 살입니다. 이렇게 네. 직접 해서 지방 볶았고 이만큼 됐습니다. 소믈리에처럼 이렇게 직접 보여주면서 막 했습니다. 당신 몸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이어트 실수로 3주 만에 다시 모인 그녀들. 그 변화가 궁금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완전 만족하죠. 복부만. 그러니까 옷이 입는 게 완전 달라지니까 완전 만족하죠. 꽉 끼던 옷들도 지방흡입 후엔 넉넉해진 모습이야. 지방흡입은 12.5cm나 줄었어. 엄청난 뱃살의 주인공들. 한번 어떻게? 네. 허리에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 주세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네. 이 축하드립니다에 약간 견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가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끈을 놓지 않고 계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한 분 한 분 떨리는 마음으로 최종 측정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먼저 황경옥 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분 몇 킬로 빠지셨을지. 나오자마자 탄성이 저 날렵한 허리, 체중은 얼마나 감소했을지 올라가 주세요. 자, 원래 체중은 73.6입니다. 73.6에서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10kg에 0.1 빠졌어요. 10kg에 0.1. 눈물 날라 그래. 너무 많이 빠져서. 선생님 지방흡입 말고 딴 거 시키신 거 아니에요? 받았었거든요. 그러진 않았고요. 사실 이제 흡입량으로다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이제 동기부여가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셔서 더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흡입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서 몸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되게 속상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잠깐은.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서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주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흡입. 허리가 98cm였는데요. 과연 지금은 98에서 과연 98에서 과연 79! 뭐라고요? 98에서 79! 앞자리가 2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바꿔주세요. 잘합니다. 19cm의 가장 많은 허리둘레를 감소시킨 지방흡입 1위. 백인의 선택을 위해서 살신성인해주신 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도전에 멋지게 성공한 판정단 여러분들 박수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 그녀가 렛미인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의 여자 김미영입니다. 왜 모자는 쓰고 나오셨어요? 이게 가리고 다니는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2013년 1월 오디션 현장. 저는 몸이 여자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기에는. 성호르몬 검사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여성성을 의심받는 외모. 과연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돌출된 눈썹뼈, 넓게 퍼진 코, 두꺼운 피부, 넓은 모공. 상남자의 외모, 남자 같은 여자 김미영.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가서 살짝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심해진 거 20살 그때쯤부터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밀었는데 미니까 더 많이 나가지고 시작은 무월경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무월경에 이제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무월경이라고 하시는데 네. 생리기를 아닌 거를 생리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이제 여성 성기가 전혀 발달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김미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랜민에서 치료하기엔 조금 버거우신 분인 것 같고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우 웬일이야. 미영 씨 같은 경우는 염색체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호르몬계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학적인 도움은 미영 씨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미영 씨로 선택을 했습니다. 랜민 최종 결정했습니다. 있어요? 5대5 같아요. 80일에 걸친 호르몬 치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딘 털 많은 여자. 그녀의 대반전을 위해 랜민의 모든 닥터스들의 협진이 시작되었다. 남자분이라고 해도 굉장히 강한 이미지신데 이마뼈 앞쪽도 굉장히 돌출 많으시고 어려운 얼굴이신 것 같아서 누구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했던 그녀의 변화. 예상 수술 기간 및 치료 기간 5개월. 그녀가 완벽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경이로운 대반전이 공개됩니다. 악관절로 인한 심한 두통 때문에 나는 언제나 무기력하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통은 나를 괴롭게 한다. 아프고 무기력한 엄마, 같이 웃어줄 수 없는 엄마인 나, 그저 미안하기만 합니다. 매일 독약 먹는 여자 박효진. 박효진 씨. 안녕하세요. 랜민 시즌1 독약 먹는 여자 박효진입니다.
악관절 장애로 인해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출연하게 됐거든요. 양악하고 V라인 그리고 광대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진짜 두통약 하나도 안 먹고 아이들이랑 너무 즐겁게 보내서 너무나 재밌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진짜 머리가 너무 깨끗해져서 진짜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가장 큰 점은 이제 외모상으로도 많이 예뻐지기도 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취직도 해서 다시 이제 제 사회로서의 복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시술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제 모습을 이제 슬퍼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쓰럽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많이 기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일단 약을 안 먹어서 너무나 편하고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항상 찌푸리는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아이들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사랑할 표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거는 저희 부모님이시지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 거는 렛미인 팀과 그리고 오 원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삶이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 원장님 잊을 수 없이 저한테 잘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덧 1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긴 생머리 자신 없는 모습에서 이제 활달한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머리도 오늘 자르고 왔어요. 그래서 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아, 수술을 잘 시켜준 환자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게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웬님, 이기, 저의 후배들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수술하고 붓기 빠지면서 숙소에 있으면서 보고 싶은 사람들과도 못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못 만나고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다독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면은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먼 훗날에 더 그리운 날이 있을 거예요. 맹민 화이팅! 리듬 성형외과 화이팅! 한 번만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이거 아니면 저 갈 데가 없어요. 렛미인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9월 13일) 목요일 밤 11시 All About Woman Story On.
잡게 도와주세요. 아무 병원도 못 가겠어요. 믿지도 못하겠고 제대로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충분히 선생님이랑 얘기 많이 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하고 변화된 모습 보이고 싶어요. 저 24살 남자니까 저는 코가 좀 짧은 것 같아서 진짜로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해서 계속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했어요. 근데 이벤트 한다길래 한번 해봤어요. 저희 모토가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어제와 다르기 위해서 오늘 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오늘 어제와 달랐기 때문에 내일도 또한 우리가 오늘과 다른 어떤 멋진 미래를 또 희망차게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뽑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 얼굴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원하는 대로 이뻐져서 공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많이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참 보람찼고요. 많은 분들이 참 참가를 해주셔서 저희 병원의 모습가 많이 높지 않았나 싶고 또 좋은 분들을 저희가 발탁할 수 있어서 앞으로 병원의 모델로서 홍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리젠을 빛내는 그런 모델로 활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뭐 성형외과에 관심이 있어서 수술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모델로서 이렇게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리젠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흐뭇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하고요. 좋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뽑히신 것 같아가지고 또 한 해가 또 기대가 됩니다. 예.